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될 건데요. 탈탄소를 위한 조선업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스타브로스 하치고리 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스타브로스 하치고리 사장님은 우리가 유럽에서는 정말 조선해안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면서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그 해운업에서 30년 이상을 계셨고 종사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조선소에 무려 한국과 중국에 160척의 선박을 발주하는 데 관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리스의 조선 해운 분야의 그리스 커뮤니티 위원장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선박, LNG 선박을 차지하는 마란가스에서 수십 년 동안 계셨던 분입니다. 이게 특히 한국에 우리가 45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해주셨던 분이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영국 런던에서 선박해양, 해운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매우 지식이 풍부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금도 아직까지 은퇴하고 나서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드밴스 엔지니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셔가지고 직접 여러 가운데 선박 기술에 대해서 기여를 하시고,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스타브로스 하치고리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스탠드 제가 저거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 가운데 저를 세워주셨네요.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선박 관리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금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기억할 겁니다. 5,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모습들을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IMO에서 해양 분야에서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양태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탄올 선박들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아마 메탄올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선박, 특별히 벨기에 회사에서 신조 발주를 한 선박의 3분의 2가 메탄올 선박이었다라는 것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또 그리스 회사에서도 2개월 전에 청정 연료를 사용한 엑스마린 캐피탈에서 이제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신조 발주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연료의 전반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녹색은 좋다는 의미고요. 붉은색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암모니아, 수소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은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저황유라든지 LNG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현재 이제 대체 연료 관련한 발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박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도, 선박의 척수라는 점도 여러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액티브 플리트의 경우에서는요, 지금 LNG를 사용하는 선박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다북을 보게 되면 메탄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선박의 총 톤수가 아니라 선박 척수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컨버전이 일어나게 되는지, 향후에 어떤 전환이 일어나게 될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건조 능력은 아마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만 척이 새로운 연료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기 위해서는 건조 능력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박을 새로이 다 건조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선박을 개조하고 기존에 있는 선박량들을 전환해야겠죠. 그래야 선주들이 이런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챗 GPT 사용하시는 분 여기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챗 GPT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챗 GPT에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섹스피어의 소네트 스타일의 시를 한 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에 대해서 한번 시를 지어달라고 했더니 아주 그럴듯한 시를 지어줬어요. 그렇다면 소프트 스킬이란 무엇일까요? 개인의 특성, 개인의 개성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량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의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스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소프트 스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 스킬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팀워크 그리고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드 스킬이란 무엇일까요?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바퀴를 발명한 것도 하드 스킬이었습니다. 톱니바퀴 발명한 것도 하드 스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놀라운 발명들은 이 하드 스킬을 통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하드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소프트 스킬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하드 스킬은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실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미나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발화법 같은 걸 배워야 되죠. 하드 스킬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법무 지식 같은 것이 되겠죠. 법무 지식은 지식입니다. 소프트 스킬이 아닙니다. 디지털화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놨는데 소프트웨어와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다시 한번 비교했습니다. 앞서서 이강기 교수님께서 디지털화가 무엇인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 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양 산업의 성과와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제가 봤을 땐 디지털화랑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죠.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챗 GPT는 아마도 AI의 초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기계학습과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이 AI의 하위 부문으로서 데이터를 유용하게 바꾸어 나가는 작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통신, 컴퓨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블록체인 적용 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적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간에 거의 무한대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 운항 선박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만약 자율 운항 선박이 상용화 된다면 두 가지 단계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인선으로 육상에서 이 선박을 제어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0% 자율운항 선박이 되는 겁니다. 현재도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100% 자율운항되는 솔루션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기술적 특이점. 지금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연산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에 보시게 되면 1900년부터 2100년까지 보실 수가 있는데 향후 수년 동안 컴퓨터의 연산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보십시오.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강력한 AI의 등장은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될 수도 최악의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해양에 있어서의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 스킬을 개발하는 과정,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나 수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양 산업에 많지 않습니다. 증기 기관이 사라진 이후로 계속해서 화석 연료만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50년, 지난 60년 동안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는 기본적으로 딱 하나, 중유나 가스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 특별히 새로운 연료, 그중에 어떤 것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또한 선상에 오르게 될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연료를 취급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드스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편익을 위해서 기술을 이해하고 숙달, 통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입니다. 소프트스킬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의 소통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해운사들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프트 스킬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소프트 스킬도 필요하지만 하드 스킬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 적임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 소프트 스킬은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프트 스킬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 오늘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드 스킬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이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공부를 하면서 선상에 오르는 선원들이라든지 항해사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기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춘 상태에서 선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하드 스킬의 강화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 암모니아는 사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용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죠.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전 문제는 기술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리스크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화석 연료에서 암모니아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평가와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투자도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발표도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 통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신 스타브로스 하치고리 사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에도 또 이런 세션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내년 특별하게 조선 해운 세션의 전 풀타임을 우리가 스타브로스 하치고리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동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그룹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한테 늘 해왔던 말씀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배웠고 또 우리가 실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저는 이 분야에서 40년 동안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은 소프트웨어인 것만 많이 해왔고 하드웨어적인 거는 사실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드는 것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운항을 하는 거라든지 컨트롤하는 거라든지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많이 알지 않으면 실제 아무리 소프트웨어인 거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뭐 계산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 활용 가치가 많이 없다는 것들입니다. 특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업데이트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이 컬래버레이션 되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지는 하드 스킬이 있어야만 이런 기술이 이제 쉽게 어플리케이션 되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그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의 내용도 좋지만 우리가 깜짝 놀랄 내용들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